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박지영 한의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헤르페스라고 하는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헤르페스란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헤르페스는 1형과 2형으로 구분합니다. 1형의 경우에는 얼굴 쪽 신경을 침범하는데요. 보시는 사진처럼 특히 입술 주변으로 수포와 발진이 생기게 됩니다. 입술 주변뿐만 아니라 눈 쪽 피부와 점막으로도 침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르페스 2형의 경우에는 생식기와 엉덩이, 허벅지 부위에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생식기 주변에 발생한 2형 헤르페스입니다. 2형의 경우에는 주로 생식기 주변에 발생하지만 보시는 사진처럼 허벅지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고 무조건 증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50% 이상에서는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증상이 나타납니다. 헤르페스는 수포와 발진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동반되거나 피부에 궤양까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남성들에 비해서 헤르페스 증상이 더 심하게 발생합니다. 여성에게서 발생하는 헤르페스 2형의 경우에는 심한 배뇨통을 동반하기도 하는데요. 화장실 가기가 겁난다고 하실 정도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헤르페스는 재발이 매우 빈번한 질환입니다. 헤르페스가 자주 발생하는 분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재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주 재발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QOL이라고 하는 삶의 질이 무척 나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주 재발하시는 분들이 주로 한의원에 내원하시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한약과 침치료를 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재발해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헤르페스 증상뿐만 아니라 성기 사마귀와 질염 그리고 습진과 같은 질환을 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부와 점막의 면역 상태가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헤르페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성기 사마귀를 일으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와 세균 그리고 진균과 같은 균들도 쉽게 침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성기 사마귀와 습진을 동반한 헤르페스 환자분의 케이스입니다. 무려 3가지 질환이 합병되어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헤르페스는 잠복기가 있는 질환입니다.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도 2일에서 12일간의 잠복기를 거칩니다. 평균적으로는 4일 정도의 잠복기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초 감염이 되었을 때 증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것도 개인차가 있어서 증상이 미미하거나 무증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생식기 주변은 털로 덮여 있어서 스스로 확인하기 힘든 부위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증상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최초 감염된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감염된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헤르페스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도대체 언제 감염되었는지, 누구에게 감염되었는지입니다. 하지만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무증상 감염자가 많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헤르페스가 치명적인 부분도 무증상 감염자로 인해서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수포나 궤양과 같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증상이 없더라도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타인에게 전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 방어하기는 어렵지만 성관계를 가질 때 물리적인 피임기구를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르페스는 50% 정도에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재발이 빈번한 분들은 이제 재발하겠구나 하고 알아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전조 증상은 척추 부위나 허벅지, 엉덩이 부위에서 따끔거리는 불편감이나 찌릿한 느낌의 불편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한번 감염되면 신경절에 잠복해서 체내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헤르페스 증상이 쉽게 재발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나 과로, 수면 장애로 인해서 면역 저하가 발생하면 여지없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헤르페스가 자주 재발하는 분들은 반드시 바른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매우 다양한 요인으로 면역 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꾸준히 바른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면역 저하 요인들을 모두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헤르페스 환자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리는 관리법은 좌욕과 반신욕입니다. 좌욕과 반신욕은 피부와 점막의 미세 혈류순환과 림프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면역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좌욕과 반신욕의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너무 뜨겁지 않은 온도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은 10분에서 20분 내외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수포와 궤양이 올라올 때에는 좌욕과 반신욕을 피하셔야 합니다. 헤르페스 증상이 없을 때는 적극적으로 하시고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피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헤르페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헤르페스는 삶의 질을 무척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기도 참 난처한 질환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말 못할 고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헤르페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